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엔도메트리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에 있어서 저희 이제 난임을 하시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이 IVF를 개발하신 박사도 이제 라스트 베리어, 파이널 베리어다 하고 할 정도로 엔도메트리움을 통한 이 착상 과정은 마지막 과정이지만 저희가 아직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얼 패솔로지를 저희가 논할 때 크게 많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thin 엔도메트리움이 있고 인트라유테라인 어디전, 아셔먼 신드롬,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챌린징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좀 다른 엔티티죠. 다만 이제 thin 엔도메트리움 같은 경우는 다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인트라유테라인 어디전 같은 경우는 감염이나 아니면 리피트 서저리 같은 이런 팩터에 의해서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thin 엔도메트리움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 에이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줄기세포의 감소설 등 조금 다른 엔티티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이제 임신 측면에 있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계속 해오고 있는 방법들이죠. 하이도스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좀 다른 약제들, 아스피린이나 실데나필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아직 이게 효과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물질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아마 많이 쓰시는 부분이 PRP하고 GCSF 이러한 좀 새로운 약물일 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P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이게 외국 학회에 가서도 이 PRP에 관한 내용이 강의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플라테렛에 대한 피지올로지는 아실 거고, 일단 시럼 레벨은 이 정도 되고, PRP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미용이나 치과 치료에서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벌써 1970년도에 이제 이미 사용이 되고 시작했는데, 2015년대에 이르러서야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뭔가 이게 재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자궁각 내 주입, 인퓨전으로 이제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히스토스코피로 인젝션을, 이 주입에 대한 방법은 나중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요.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이 플라틀릿 자체에 있는 흔히 편하게 해서 좋은 물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착상에 필요한 사이토카인이라든가 혈관 생성 인자, 그리고 스템셀을 불러들이는 이런 스템셀 리크루트먼트 마커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플라틀릿을 고농도로 주면은 결국은 엔도메트리움도 좀 좋아질 거고, 바스큘라리티도 좋아질 거고, 궁극적으로 임플란테이션이나 임신율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큰 백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심 분리, 사실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원심 분리기하고 이런 안티코아귤런트만 넣는 거고, 최근에 다 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핀 다운을 통해서 이제 플라트렛을 가라앉혀서 뽑는 거죠. 근데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2번의 스핀 다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키트들은 그냥 한 번만 원심 분리를 돌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럼 레벨의 한 3배에서 5배까지 높은 플라테스 농도를 얻는다라는 것이 이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실제 PRP를 준 다음에 이런 IUA 환자에서 엔도메트리얼 샘플을 봤을 때 NK셀이라든가 이런 T 헬퍼셀, 즉 이뮤놀로지컬 프로파일이 좀 좋은 쪽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 체인지도 좀 좋아지더라라는 이 두 가지. 결국 이뮤노 모듈레이션이 아마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렇게 분석해 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의 에피커시를 보시면요, 결국 thin 엔도메트리움에 대한 사용했을 때 효과, 얼마나 EMT가 두꺼워지는지, 임상적인 임신 결과, 그리고 RIF, 아마 RIF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thin 엔도메트리움에서만 PRP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는 공이다 양쪽 질환에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메타 분석은 23개의 분석이 한 2,400명이 넘으니까 이 PRP에 대해서는 꽤 큰 가장 큰 메타 분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IF하고 thin 엔도메트리움에 대한 이런 따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thin 엔도메트리움 같은 경우도 클리니컬 프레스 레이트라든가 미스캐리지 레이트에서 유의하게 일단 PRP 그룹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RCT만 분석한 메타 분석이 2024년도에 나왔고 한 680명 정도. 여기서는 라이브러스 레이트도 봤는데 thin 엔도메트리움에서 PRP를 했을 때 라이브러스 레이트도 증가한다라는 긍정적인 좀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2,400명의 메타 분석에서는 이제 RIF 환자를 분석했는데, CPR뿐만 아니라 라이브러스 레이트도 유의하게 약 2.54니까는 유의하게 증가한다라는 좀 희망적인 자료를 보여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른 메타 분석이 되겠고요. 역시 15개 RCT와 넌 RCT를 분석한 RIF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 이건 RIF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EMT의 변화는 뭐 유의한 그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클리니컬 프레스 레이트는 더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 메타 분석들은 최소한 어떤 일부 임상적인 클리니컬 아웃컴, 리프로덕티브 아웃컴에서는 좀 괜찮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테이션 레이트도 올라가긴 하지만은 요 앞서 말씀드린 이 메타 분석에서는 이제 라이볼스 레이트는 좀 보드라인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일단 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확실한 그런 효과를 관찰할 수는 없었던 그런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PRP나 뒤에 말씀드린 이제 GCF에 저희가 인트라유트럴 인퓨전을 하는 약제들 자체가 사실 다 X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만약에 이 효과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뭐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그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국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자궁경으로 해서 이제 서브 인퓨전이 아니라 인젝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네 방향으로 어퍼, 로어, 라이트, 레프트 자궁경을 보면서 실린지로 인퓨전이 아니라 인젝션을 그런 시행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유플로이드 엠브리오만 이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엠브리오 팩터는 좀 보정했다라는 나름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아웃컴을 보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인퓨전보다는 자궁경을 통해서 인젝션하는 그룹이 모든 이러한 리프로덕티브 아웃컴에 더 유효한 효과를 보여더라. 자궁경으로 인젝션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 PRP의 장점은 작고 굉장히 간단하고 비교적 비용이 낮죠. 근데 이제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몇 번 튀어야 되고 이런 옵티멀 도수나 이제 프로토콜이 너무 스터디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유니폼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농도에 대한 얘기도 해외 학회 가보면 외국 의사들도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PRP를 썼을 때 그럼 플라테렌 농도 계산하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넣어봤냐 이런 질문을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학술적인 영역의 호기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카운트를 다 하고 넣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헌적으로 보면은 한 100만 개 정도는 돼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 33개 다른 PRP 시스템을 모아서 한번 얼만큼 이 플라트레이스 모아지나 봤더니 평균이 한 74만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만 개 정도만큼은 도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헤테로지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다. 정말로 플라트레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해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한 폼한 데이터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GCSF가 되겠습니다. GCSF는 저도 전공의 때 이제 주로 온콜로지 환자 보면서 뉴트로페니아 이런 환자 있을 때 이제 본메로 스티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넌 헤마토포이틱 셀에 대한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난임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GCSF 자체가 트로포블라스트나 아니면 인베이전 이러한 임신 과정에 대해서 중요히 관여한다는 에비던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도 결국 이뮤노 모듈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본메로의 셀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혈구 세포들에 의한 이뮤노 모듈레이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가장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트라 인퓨전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대부분 이게 쭉 이제 그동안 시행됐던 연구 결과들인데 용량을 보시면은 대부분 300 마이크로 아마 선생님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연구에서 이제 300 마이크로그램을 1회 투여하거나 이제 다회 투여하거나 보는데 실제로 thin endometrium에 있어서 EMT에 대한 효과는 p-value를 보시면 좀 연구마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확실하게 증가한다라는 에비던스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메타 분석에서 리프로덕티브 아웃컴을 보면은 뭐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클리니컬 프레벤스 레이트라든가 임플란테이션 레이트도 역시 GCSF를 썼을 때 유의하게 더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도 있습니다. 한 1000개 IVF 사이클을 분석을 했을 때 RIF를 분석을 했을 때 GCSF를 투여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클리니컬 프레벤스 레이트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인트라 인퓨전은 1.46,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은 2.2 정도로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보면은 서브큐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thin endometrium하고 RIF를 또 분석한 메타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EMT나 클리니컬 프로세스 레이트, 아라이버스 레이트까지 관찰을 했고요.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제 GCSF를 어느 루트로 줬는지에 대한 베리파이가 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임상적 임신이라든가 여기서는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여기서도 역시 보면 라이버스 레이트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은 유의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어버션 레이트 같은 경우도 좀 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좀 좋은 듯하긴 하지만은 이제 유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트라인퓨전이 좋냐, 서브큐테이션 인젝션이 좋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연구에서는 당연히 인트라인퓨전이 좋고 메타 분석에서는 서브큐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스템셀 연구, 클리니컬 스터디긴 하지만 스템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많이 다퉜습니다. 이게 시스테믹하게 주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자궁에 그냥 스템셀을 뿌리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굉장히 디베이트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로컬로 주는 게 더 좋겠다는 게 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스템셀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트라유트라인 인퓨전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문헌적으로는 조금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아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도 굉장히 다양해요. GCS 같은 경우도 이제 3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스터디에서 쓰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 마이크로 많이 쓰고 있고요. 프레시 사이클에서 한 번 주거나 그리고 프로즌 ET 사이클에서도 이제 P-데이, 스타팅 데이 때 단해주는 방법이 있고 계속 2, 3일마다 측정하면서 두꺼워질 때까지 이제 다회 쓰는 방법이 있고 서브큐도 역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좀 아직 일관성, 프로토콜에서의 어떤 일관성이 연구들 간에는 조금 좀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쓸 수도 있죠. 이 프라이머 프로토콜이라고 좀 주창하는 그룹도 있고요. PRP를 쓰면서 GCS도 같이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인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이 같이 썼을 때 과연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더 좋다라는 에비던스가 사실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론적으로는 다 각각 쓸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을 봐서도 그렇고 같이 쓰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서제션은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머징 아니면 어커밍한 테크놀로지가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인데 스템셀은 사실 뭐 본메로하고요 아디포사이트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와 있는 그런 메탈이고 최근에 엔도메트리얼 스템셀도 있긴 하고 본메로 같은 경우는 이미 정제가 다 저희가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에디포스도 그렇고 일단 분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메로 같은 경우도 본메로를 뽑으면 이제 본메로 드라이브 셀이 되고요. 거기서 스템셀을 추출한다 한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출하는 데 대한 어떤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첨생범적으로 이제 최소한 중위험, 고위험으로 만약에 시험을 하시려도 되겠고 이게 한 환자에서 스템셀을 배양을 해서 투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스템셀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 수천만 원 한 사람당.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지금 임상 연구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분야라서 어떤 기술적인 한계보다는 그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아니면 이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조금 아직 운용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워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메트리얼은 요즘 제 생각에서 아주 뭐 중요한 뭐 콜라겐이나 알지네이트 이런 이 자체가 어떤 데미지드 티슈에 대한 재생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도메트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 G에서의 어떤 엔도메트리얼 인저리를 유발한 다음에 여기다 스템셀을 놓고 이런 바이오 프린팅을 해서 이식해봤을 때 이런 관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하다 실제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이 바이오 프린팅이 굉장히 테크놀로지긴 한데 이게 자궁은 외형 장기가 아니고 내형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팅을 해도 이것을 사실 자궁 안에 이게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서 차라리 바이오 메트리얼의 어떤 점성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프리미티브한 폼이고요. 바이오 프린팅이 더 이제 최근의 기술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텔로 콜라겐으로 해서 다양한 농도를 해서 점성이나 점탄성 테스트를 시행을 한 거고요. 쉽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러한 다양한 농도를 이제 실린저로 DC에 뿌린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세워놓으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속도,
이걸 이제 레올로지라고 해서 점탕성 실험 분석을 한 것인데 보시면은 콜라겐 농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모터하게 빨리 흘러내리고 오른쪽은 거의 흘러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점탄성이 높은 그런 경도를 볼 수가 있어서 이 가교나 이 컴포넌트의 퍼센트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 너무 워터리하면은 이제 그만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PRP나 GCF처럼 너무 액상인 경우에서는 인젝션을 했을 때 얘네들이 금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성을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자궁 유착제, 자궁 내막 유착제, 자궁에 이제 저희가 인젝션하는 그런 유착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러한 바이오메트랄에 저희가 에스트라다이올도 이제 탑재를 하고 다양한 케미컬을 탑재를 해서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올가노 칩은 이제 마이크로한 세상에서는 이 자궁 어떤 실내로 자궁에 스트로마 셀이라든가 에피텔리알 셀 다양한 셀들을 직접 넣어서 이런 마이크로한 환경에서 그 자궁을 재현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요즘 아주 핫한 매트리얼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재생의 치료라기보다는 조금 패소피지올로지를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피지올로지라든가 여기다 이제 유트라인 캔서 셀을 넣으면 뭐 자궁 내막 암에서의 어떤 피지올로지나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올가노 칩의 백그라운드를 사용한다면 이제 인공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실제로 이런 태아나 엄마, 모체의 자궁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기다 엠브리오를 넣고 키운다라는 것이고요. 작년에 ASRM 때 요거를 하고 있는 이제 미국 박사랑 좀 오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윤리적인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보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흥미롭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수년 이내에 꽤 상당히 발전을 하고 저희가 문헌상에서 많이 아마 볼 수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GCS나 PRP는 사실 아시겠지만 애슐리에서는 아직까지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빠서가 아니라 워낙 보수적으로 애슐리 같은 데서는 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프로토콜이나 에비던스가 펌하지는 않기 때문에 RIF나 틴 엔도메트리움에서 이제 GCS나 PRP를 날 리코멘드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일단 다른 마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주는 부분일 것 같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은 임상 임신율 증가, 유산율 감소 데이터 등이 이제 메타 분석에서 보고는 되고 있지만 조금 제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처리 방법, 설립한 농도가 아직 다를 것이다. 프로토콜 통일화가 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라이벌스 레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없거나 아직은 좀 인컨시스턴하다라는 측면이 현재까지 좀 제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